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이 친구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포인트는 옵션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옵션을 보기 전에 기본적인 상태부터 봐야겠죠. 앞 눈곱 라인에 깨진 부분 없고요. 습기 찬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렌즈 아래쪽에 보시면 정말 경미하지만 스톤칩에 대해서 붓터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2개 정도 지금 앞 범퍼에 붓터치가 되어 있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석 앞 라이트도 지금 깨끗하고요. 조수석과 동일하게 이 렌즈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의 붓터치 흔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하단의 턱 라인, 그리고 요 원래는 안개등이 없죠. 요 안개등 라인 쪽 보시면 큰 흠집이나 데미지, 스크래치는 보이진 않아요. 이어서 본닛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차량은 전체적으로 외관 컨디션이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었어요. 아까처럼 정말 깨알 같은 데미지만 조금 있는데요. 대신에 본닛 같은 경우에는 스톤 데미지 하나도 없이 완전 깨끗합니다. 제가 이 차 보고 마음에 들었던 게 이렇게 측면에서 봤는데 보통 이 걸레질 자국이라고 하죠. 스월마크라고 하죠. 그 미세한 흠집조차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이 차는 차주분께서 직접 손세차하시고 왁스 관리까지 계속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4년식인데도 불구하고 결이 굉장히 좋거든요. 앞 유리 쪽도 보시면 좋은 점은 썬팅이 굉장히 진해요. 그래서 사생활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좋을 것 같고 굳이 추가적으로 썬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측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 핸더, 운전석 앞 핸더, 그 다음에 사이드 부분 안쪽, 인사이드 부분 쪽에도 보시면 큰 데미지 없이 깨끗하고요. 휠은 지금 앞쪽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부분에 흠집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타이어가 굉장히 많이 남았었거든요. 거의 80% 이상 남았는데 타이어가 저가 모르는 브랜드 요코하마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어느 브랜드인지 모르겠지만 요코하마 타이어가 지금 한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방가르드, 제가 옵션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벤츠 같은 경우는 항상 옵션이 없는 걸로 유명하죠. 리피터 부분 깨끗하고 요 밑에 보시면 볼록 벤츠의 어라운드 뷰, 그것도 E클래스의 감탄사가 나옵니다. 시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라운드 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앞 도어, 그리고 뒷 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도어와 뒷도어 같이 볼 텐데요. 앞도어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요. 뒷도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문콕 흔적 살짝 2개만 있습니다. 이거는 그쵸, 앞에 있던 스톤 데미지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요 아쉬운 문콕 자국도 타인에 의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지금 뒷도어에만 2개 스톤 데미지가 있습니다. 뒤 핸더위도 보시면 흔적 없이 굉장히 깨끗해요. 전체적으로 외관 컨디션이 결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뒤 타이어 한번 볼 텐데요. 뒤 타이어는 또 금호입니다. 앞이랑 좀 달라요. 근데 트레드는 많이 남았거든요. 얘도 한 75%? 중고 타이어로 왠지 교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생산 연도가 그러네요. 17년 8주 차인데 타이어 트레드가 많이 남은 거 봐서는 중고 타이어로 교체를 하시느라 앞뒤가 다르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휠은 깨끗하고요. 벤츠들의 특징이에요. 이 휠캡만 조금 벗겨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타이어, 네 휠 모두 다 동일하게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만 교체를 하셔도 차가 조금 더 깔끔해 보이지 않을까요? 하단의 범퍼 라인, 그 다음에 트렁크 리드 쪽 한번 보면요. 아래, 위에 모두 동일하게 굉장히 깨끗해요. 흠집이 정말 아예 없어요. 아까 제가 물론 보여드렸던 부분 자체도 굉장히 콩알 만큼이긴 했죠.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수입차 트렁크 공간 기대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꽤 많이 깊어요. 안쪽으로도 여유롭게 있는 편이고요. 높이도 조금 있는 편이어서 조금 유모차 혹은 캠핑 트레이도 거뜬히 실으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좌측 같은 경우에는 저 그물망, 내시망 안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분무기 같이 청소용품들을 간단하게 수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아래쪽에도 보면 원래는 딱히 수납 공간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바구니에 손걸레, 장갑 정도는 간단하게 수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너무 깨발랑 열려서 저거 전동 트렁크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이 드셨겠지만 의외로 전동 트렁크입니다. 열릴 땐 깨발랑 열리지만 닫힐 때는 부드럽게 잘 닫혀요. 자, 그럼 이어서 조수석 측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 휀더에 붓터치 흔적이 2개가 있는데요. 여기 상단에 하나, 그리고 여기 엉덩이 라인 쪽에 하나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보이는 정도? 아마 흰색이어서 좀 더 눈에 많이 띄긴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도색을 하기엔 좀 아쉬울 것 같긴 해요.
대신에 주유구 쪽 라인에는 흠집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여태까지 운전석 같은 경우는 모든 두 짝 휠이 깨끗했다면 이 차량은 여기 사이드 부분 쪽에 보시면 살짝 긁힌 부분이 있고 살짝 타이어가 뜯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뜯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도어 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문콕이 좀 많이 당하셨네요. 여기도 문콕 1, 문콕 2. 이 친구는 붓터치를 한 거고요. 이 친구는 겉으로는 만져지는 정도 흠집은 아니에요. 살짝 스크래치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앞도어 볼게요. 앞문 같은 경우에는 문콕 흔적이 좀 다수 있습니다. 잘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세로결로 지금 흔적이 나 있는데요. 왜냐면 문들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콕 당하면 이렇게 세로로 남습니다. 아마 전차주분께서 너무 경미하다 보니까 도색을 하기 아깝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살짝 저희가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위쪽에서 봤을 때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렇게 두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드 미러 쪽 보시면은 큰 흠집은 없고요. 이 플라스틱 부분에만 살짝 까져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조수석 앞 핸들로는 안쪽 사이드 부분에는 흠집은 없고요. 가장자리, 이 가장자리 끝쪽 부분에만 하얀색 붓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평행 주차하다가 긁으시질 않았을까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좀 문댄 흔적이 조금 보이죠? 이렇게 살짝 문대신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운전석 쪽 앞뒤 휠은 100% 깨끗하고 이쁜데 지금 조수석 쪽은 앞뒤로 스크래치가 조금 있습니다. 특히 앞쪽에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관하고 밖에서 볼 수 있는 옵션을 봤다면 이번엔 안쪽으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과 옵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클래스 실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아마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생각보다 넓습니다. 지금 앞쪽은 제 시트 기준으로 맞춰놓은 상태인데요. 제 키가 162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레그룸이 이 정도, 한 20cm 정도 열 공간이 나오고요. 천정에 무려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 공간이 나옵니다. 이 정도 나와요. 이 정도. 레그룸보다는 조금 더 부족한 편이지만 한 16? 17cm 정도의 열 공간이 나옵니다. 제가 시트 포지션을 보통 173, 4 정도 되는 분들이랑 같이 포지션을 쓰기 때문에 평균적인 남성분이 앞에 타시더라도 뒷좌석에는 이 정도의 열 공간이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트 컨디션. 이 벤츠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말랑말랑한 가죽을 사용합니다. BMW보다요. 그러다 보니까 주름이 조금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허벅지 쪽 많이 앉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앉았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허벅지 앞쪽, 그다음에 엉덩이, 등받이 이어서 보시더라도 카시트 흔적이라던가 이물질, 오염 혹은 심한 사용감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살짝 오버를 한다면 뒷좌석에는 거의 착륙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운전석 쪽, 뒤쪽도 물론이고요. 그럼 내가 제일 많이 타고 볼 부분, 운전석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에 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열선 핸들이 이쪽에 숨어져 있습니다. 조그맣게 숨어져 있기 때문에 운행을 하기 전에 먼저 보고 켜놓고 운전을 하셔야지 운전 중에 켜시려면 한 30만 %의 가능성으로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켜놓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보통 대부분 이쪽에서 핸들 리모컨에서 크루즈 컨트롤 작동을 했다면 벤츠 같은 경우는 이쪽에 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해서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을 하시면 됩니다. 핸들 컨디션 한번 볼까요? 상단 쪽 그리고 측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매끈한 부분보다는 좀 더 강인하게 버틸 수 있는 타공으로 지금 가죽이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도 보시면 하얗게 변이 된 부분 없이 굉장히 깨끗해요. 자, 그래서 이 차량의 주행거리가 어떻게 되냐? 외관 상태 한번 같이 봤는데요.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12만 7천 킬로입니다. 이 친구가 2014년식의 12만 7천 킬로이기 때문에 1년에 만 킬로를 좀 넘게 탄 차량이긴 하지만 외관 컨디션 그리고 뒷좌석 핸들 보신다면 어떠셨나요? 자, 그러면 센터에 있는 옵션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바깥에서 어라운드 뷰를 봤잖아요. 얼마나 선명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네 사이드가 모두 뜹니다. 지금 저희가 촬영 때문에 조수석을 열어놨기 때문에 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문을 닫는다면 네 방향 모두 선명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분할해서 이쪽에 보시면 뒷좌석까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핸들 어시스트 라인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앞뒤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장착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카드들만 삽입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었던 거는 어라운드 뷰가 있었다는 것을 일단 상점을 주고요. 두 번째는 2열 시트에 열선 시트였는데요. 세 번째는 바로 파노라마 썬루프입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좌석에서도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여유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이 친구에 대한 기본적인 옵션이 있는데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통풍 시트는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시가잭 항구 들어가 있고요. 요 앞에 코를 이렇게 들어주면 이렇게 사이드가 열립니다. 안쪽에 보시면 USB 타입도 항구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런 수입차나 타면은 차키가 하나밖에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차키 깨끗한 거 하나, 그리고 가죽으로 감싸져 있었던 깨끗한 차키 하나. 총 차키는 2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실 우려 없이 여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가격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 사이즈 4880. 길이만 놓고 본다면 소나타지만 cc 3500cc만 놓고 본다면 거의 제네시스급인 E클래스. 크기가 작다고 무시할 건 아니죠. 힘은 굉장합니다. 2014년 등록 15년식에 12만 7천 킬로를 뛴 E300 아방가르드 4매틱 차량이었습니다. 4매틱 4륜 차량이기 때문에 눈길, 빗길에서도 좀 더 안정적으로 타실 수가 있겠죠. 교환 이력 단 1도 없었던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직접 와서 보신다면 와, 결은 진짜 좋구나라고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물론 몇 가지의 붓터치 흔적이 있었지만 직접 보신 다음에 도색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가 7,480만 원에서 거진 5천만 원이 감가가 됐다고 해도 될 것 같네요. 2,570만 원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이 2,300 아방가르드 알아보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2,000 중후반 정도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무려 3일 반품, 집 앞 배송, 3개월에 5,000km라는 나라에서 안 해주는 보증 연장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데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고 정우모터스만의 장점, 차량을 받아보신 다음에 카센터에서 점검 받아보시고 그리고 괜찮다면 결정하세요. 지금까지 JMTV 김채연이었습니다. 안녕!